안녕하세요. 즐거운 생각 박대성입니다. 오늘 리뷰할 생선은 63번째 대서양 기타피시입니다. 오늘은 좀 늦었죠? 집에 또 인터넷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일찍 학교에 왔는데 학교에 오면서 보니까 4월 말인데 아직도 눈이 오네요.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은데 아마 눈이 어디 스며들어가지고 인터넷 불통이 된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내일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좀 늦었고요. 참고로 어, 내일도 뭐 늦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것 조금 늦는다고 문제 생기진 않겠죠. 어쨌든 뭐 학교에 와서라도 계속 하루에 하나씩 생선을 올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 리뷰할 기타 피쉬는 말 그대로 기타처럼 생겨서 기타 피쉬고요. 번역이 당연히 없겠죠. 아틀란틱에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제가 직역을 했고, 이거는 오랜만에 한 연골 어강의 소속입니다. 그러니까 기타 피쉬가 어찌 보면 어, 그 상어하고 가오리를 섞은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생긴 게 이런데요. 요 앞은 가오리 같고 뒤는 상어 같죠? 실제로 이게 상어와 같은 연골 강에 속하는데 이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성이 됐고 최초의 생명체가 물론 뭐 균류였겠죠. 40억 년 전에 발생했고 척추 동물은 최초로 발생한 게 바로 5억 년 전에 어류입니다. 어류 중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게 무압강이고 그 다음이 연골 어강이거든요. 연골 어강 그리고 나온 게 이제 제일 많은 경골 어강이고 경골 어강에서 나온 것들이 이제 많아요. 최초의 육지 동물인 양서류가 있고 거기서 나온 게 파충류, 파충류에서 처음 나온 게 포유류고 그리고 우리하고는 다음으로 파충류에서 나온 게 조류입니다. 그래서 조류는 포유류 입장에서 보면은 조카 정도 뻘 되는 거고 그리고 누구죠? 파충류는 뭐 아버지 뻘 되고 지금 얘기하는 그 경골오류는 고조 할아버지쯤 되는데 그 경골오류보다 이 옆에 있는 그게 바로 이 연골오류입니다. 연골오류는 상어 저번에 한 번 했고요. 오늘 두 번째로 합니다. 학명은 리노베토스 린티퀴노소스인데 리노는 영어에서 그 코뿔소하고 같은 말이죠. 그래서 왜 이게 코뿔소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어쨌든 속명은 코뿔소라는 뜻을 갖고 있고 종명은 뭐 따로 별도의 뜻이 없습니다. 수심 15m 이내에 따뜻한 바닥을 선호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. 어, 따뜻한 물의 바닥을 선호하는 건 아니고요. 어, 예, 맞습니다. 따뜻한 물의 바닥을 선호하네요. 제가 잘못됐나 했더니 맞습니다. 15m 이내 따뜻한 물의 바닥을 선호하고 서대서양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멕시코만까지 만 있습니다. 브라질까지 내려가질 않죠. 일반적으로. 모래나 해초가 많은 그런 쪽에 서식을 하는데 이게 상어하고는 달리 물론 상어도 전부 다 육식성은 아닌데 육식성이라기보다는 그 먹이사슬의 가장 위쪽에 있는 건 아닌데 상어도 플랑크톤을 먹는 상어가 있거든요. 이것도 작은 물고기나 이런 것들 갑각류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. 뒤에 나중에 설명할게요. 영어로는 아틀란틱 기타 피쉬고 대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화석이 나온 이유는 이 기타 피쉬는 1억 5천 년 전에 만들어져서 출현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있는 어찌 보면 화석과 같은 그런 어류입니다. 이게 바닥에 숨어 있는 거고요. 길이는 뭐 7m까지 크는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안 크고요. 45cm 정도. 그리고 암컷이 수컷보다는 조금 더 많이 성장합니다. 홍어하고 가오리를 하고 같이 있는 과고요. 그러니까 이 기타키시 피시과에 홍어도 있고 가오리도 있습니다. 속이 다르죠, 물론.
어획이나 낚시로 인기는 없지만 뭐 그런 대로 맛은 괜찮아요. 그래서 먹을 만한데 왜 이게 인기가 없냐면은 이 뭐랄까 고기를 잡으면 그걸 그대로 못 먹잖아요. 좀 손질을 해야 되는데 손질하는 게 좀 손이 간다고 해요. 그 머리하고 가슴 지느러미로 삼각형 원반을 형성을 하고요. 대신 이 뒤쪽은 두껍고 꼬리 부분이 이제 상어 형태로 해서 가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두 개의 큰 등 지느러미 그리고 발달된 꼬리 지느러미가 있는데 등 지느러미는 먹을 수는 없고요. 어, 이 뒷부분 좀 두텁다고 그랬잖아요. 그 부분을 주로 먹습니다. 색깔은 회색에서 갈색으로 다양하고 여러 개의 옅은 반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. 먹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상어 뭐 어, 무슨 무슨 상어리라고 그러나요? 백상어리? 뭐 이런 것처럼 큰 생선을 먹는 게 아니고 갑각류나 뭐 작은 연체 동물들을 먹습니다. 그리고 상어하고 똑같이 난태생이에요. 그래서 6마리까지 한 배에 낳는데 뭐 날 때 새끼는 20cm 정도가 된다고 그러네요. 이 태생하고 난태생 이거 잘 아시나요? 저는 잘 몰랐는데요. 태생은 포유류처럼 낳는 거, 새끼를 낳는 거고 난생은 말 그대로 보통의 어류처럼 알을 낳는 거죠. 조류도 알을 낳죠, 대부분. 난태생은 일단 안에서 어, 달걀처럼 그런 난을 가지는데 그걸 바로 낳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그 부화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낳는 게 난태생이에요. 태생하고 난태생의 차이는 태생은 우리가 태가 뭔지 아시죠? 어머니 뱃속에서 태를 통해서 영양분을 받는 게 그렇게 태어날 때까지 그런 게 태생이고 포유류는 대부분 태생이죠. 물론 난생도 있습니다. 그리고 난태생은 난생하고 다른 점은 난생은 바로 낳죠. 달걀을 알을 낳고 거기다가 이제 수컷이 뭐 정자를 뿌린다든지 대부분은 체외수정이니까요. 어류는. 근데 난태생은 그렇지가 않고 그 알이 있으면 암컷에게 이제 수컷이 안으로 정자를 넣고 뭐 인간이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낳으면은 이게 포식 잡혀 먹힐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어류는 뭐 어, 갭 탑세일 catfish 같은 경우는 입에 물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어류는 밖에서 수컷이 지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예 그냥 밀리언 수백만 마리의 마리가 아니죠. 수백만 개의 알을 그냥 낳고 뭐 태어날 거는 태어나고 아니면 먹히든지 뭐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난태생은 그 폐로 연결되진 않지만 알 안에 그 새끼가 클 정도의 그러니까 20cm까지 클 정도의 영양분을 넣는 우리 달걀 보면 안에 그 노른자하고 흰자가 있잖아요. 흰자가 바로 영양분이거든요. 그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음, 일단 난태생은 알을 만든 다음에는 어미가 암컷으로부터 그 새끼한테 가는 영양분은 없어요. 알 자체 안에 있는 겁니다. 대신 먹히진 않겠죠. 어쨌든 부활시켜서 낳는 것이 난태생입니다.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.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낚시 등으로 우연치 않게 포획이 됩니다. 뭐 회로 먹어도 가능해요. 우리 뭐 아까 얘기했지만 가오리나 홍어 같은 거 회로도 먹잖아요. 절이거나 굽거나 뭐 말리거나 찌개 여러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데 다만 이게 그 조리가 아니고 조리하기 전에 이제 뭐 자르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? 그런 건 좀 손이 성에 가실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먹을 게 없다면 그리고 맛도 뭐 나쁜 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 내용 제가 다음 카페 605번에 정리했으니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